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준비한 해설 자료에서는요, 요즘 왜 그렇게 다들 결혼을 안 한다고 난리인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아주 흥미로운 관점에서 싹 다 파헤쳐 볼 거예요. 단지 돈이 없어서? 아니면 개인주의가 만연해서일까요? 제공된 자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가장 기초적인 목적 자체가 역사적으로 완전히 통째로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그 엄청난 변화의 흐름이 대체 무엇인지 오늘 저랑 같이 하나하나 짚어보시죠. 자, 오늘 우리가 훑어볼 전체적인 로드맵입니다. 현대 결혼의 딜레마부터 시작해서 삶의 세 가지 차원, 결혼 목적의 진화, 지식을 갖춘 상승세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동연구로서의 결혼까지. 오케이, 그럼 바로 첫 번째 이야기로 시원하게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파트, 현대 결혼의 딜레마입니다. 왜 우리는 굳이 결혼을 피하고 있는 걸까요? 요즘 주변 둘러보면 전통적인 방식의 결혼이나 정착의 길을 아예 생각도 안 하는 청년들 진짜 쉽게 볼 수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기성세대나 언론에서는 자꾸 요즘 애들 너무 이기적이다, 책임지기 싫어한다, 이렇게 쉽게 단정짓곤 하거든요. 근데 자료를 깊이 파고 들어보면요, 절대 그렇게 피상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이들은 무언가를 수동적으로 포기한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과거의 어떤 시스템을 온몸으로 거부하고 있는 것에 훨씬 가깝습니다. 이 문장 한번 보세요. 이전 세대가 살아온 모습을 보며 과연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가? 와, 솔직히 진짜 뼈 때리는 말 아닌가요? 현대 젊은 세대가 부모님이나 선배들이 살아온 그 방식? 그러니까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 아등바등 버텨야 했던 옛날식 결혼 포맷을 보면요, 솔직히 숨이 턱 막히는 거예요. 단지 생존 하나만을 위해 서로를 올가매는 과거의 형태를 아주 정당하게 거부하고 있는 거죠. 그럼 두 번째 파트, 삶의 세 가지 차원으로 넘어가 볼게요. 방금 말씀드린 그 숨막힘 있잖아요? 그게 왜 유독 지금 시대에 더 심하게 느껴지는지 설명해주는 아주 기가 막힌 철학적 프레임워크가 있어요. 자료에서는 이걸 급수라는 단어로 정의하는데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사람을 차별하려고 매기는 등급,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급수는 한 사람의 삶의 목적이나 인간관계를 결정짓는 일종의 의식 수준과 사회적 질량의 단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사회가 점차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상승하는 여러 계층의 차원으로 나뉘어서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구조적 분석이 등장하는데요. 하층, 중층, 상층 이렇게 세 가지 급수로 나뉘거든요. 맨 위, 하층 급수 단계의 목표는 말 그대로 기본적인 생존과 생활 유지예요. 이 단계에서는 사회로부터 칭찬 한 번 받는 게 최고의 보상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아는 역사 속의 전통적 결혼들, 사실상 대부분이 이 가장 낮은 단계의 목표, 즉 거친 세상에서 살아남으려고 뭉친 결합이었던 거예요. 반면에 중간 단계로 올라가면 사회적 역할을 해내면서 존중을 원하게 되고요. 가장 최상위인 상층 급수에 도달하면 이제는 공동의 성장과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세상으로부터 깊은 존경을 받는 걸 목표로 진화하게 됩니다. 이어서 세 번째 파트, 의식상식에 따라 결혼의 목적이 어떻게 진화하는가입니다. 방금 확인한 이 의식의 단계들이요, 우리가 짝을 찾는 본질적인 이유를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예전에 그 낡은 패러다임은 그냥 남들 다 하니까, 콩기 꽉 찼으니까 맹목적으로 맺어지는 생존을 위한 결혼이었어요. 하지만 지식이 쌓이고 의식이 쑥쭉 진화하면서 나타난 새로운 패러다임은요, 바로 사회적 임팩트를 위한 결혼입니다.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 당연히 결혼의 목적도 달라져야 하잖아요. 단순히 밥그릇 챙기는 개인 생존에서 벗어나서 훨씬 더 큰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지적인 성장으로 엘리베이션, 즉 훌쩍 도약해야만 한다는 거죠. 네 번째 파트, 지식을 갖춘 상승 세대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인구층은 역사상 그 어느 때와도 다른 특별한 정체성을 지니고 있어요. 현대인들은 고도의 교육을 받아서 방대한 지식을 꽉 채운 말 그대로 상승급수의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보기에 그 낡아빠진 관습들이 눈에 차겠어요? 당연히 단호하게 거부하죠. 기성세대가 했던 희생이나 투쟁의 역사를 아무 생각 없이 따라하는 걸 거절하는 거예요. 그 대신 내 삶의 진짜 깊고 구조적인 의미가 뭔지 엄청 치열하게 탐구합니다. 이분들은요, 안정적으로 밥 3끼 먹는 것만으로는 절대 영혼의 갈증이 채워지지 않는 그런 아주 차원 높은 삶의 목적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 원자료가 핵심을 기가 막히게 짚었는데요. 사회는 글로벌 리더를 훈련시키기 위한 거대한 학교다. 와, 진짜 강력한 은유 아닌가요?
우리 사회가 그냥 각자 도생하면서 돈 벌고 남 짓밟아야 하는 무서운 정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엄청난 무대가 사실은 인류 사회의 모순과 문제를 해결할 지도자들을 길러내는 거대한 훈련장이라는 겁니다. 자, 이 스케일, 이 거대한 관점으로 보게 되면 배우자를 만난다는 것의 의미 역시 아주 근본적으로 새롭게 재편될 수밖에 없겠죠. 드디어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 공동 연구로서의 결혼, 가장 높은 차원의 인간관계를 만나보시죠. 이제 앞선 분석들을 싹 다 모아서 궁극적인 결론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요. 바로 연구자적 동반자 관계라는 완전히 새로운 결합 모델이에요. 이건 생존에 쫓겨서 억지로 맺는 결합이 아닙니다.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인류와 사회를 좀 더 낫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위대한 질문을 함께 던지고 파고드는 관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나 혼자 살기 힘드니까 대충 의지할 사람 찾는 그 관성에서 제발 벗어나야 해요. 그 대신에 나랑 같이 지적으로 성장하고 세상을 위해 도대체 뭘 할 수 있을지 밤새워 고민해줄 진짜 든든한 공동 연구자를 찾아야 합니다. 그럼 이 아름다운 새로운 관계 포맷이 어떻게 커나가는지 단계별로 한번 볼까요? 1단계, 일단 핵심 가치, 그러니까 뜻이 통하는 파트너를 알아봐야 해요. 외모나 연봉? 아니요, 삶이 향하는 방향이 같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2단계는 그렇게 모인 뜻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계속 같이 연구하면서 서로의 지적 성장을 쭉쭉 끌어올려주는 거고요. 마지막 대망의 3단계, 이걸 바탕으로 글로벌 사회 전체에 유익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삶의 포맷을 직접 창조해내는 겁니다. 단지 두 사람의 가치관 하나가 맞았을 뿐인데 이게 나중에는 전 지구적 차원의 긍정적 임팩트로 눈덩이처럼 확 커지는 진짜 경이로운 구조인 거죠. 이 문장 여러분도 마음속에 꾹 한번 새겨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저 작은 가족 하나를 꾸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포맷을 창조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식인들에게 주어진 진짜 미션은요. 과거의 고통을 무의미하게 반복하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모순 속에서 앓고 있는 인류에게 이쪽으로 나가면 됩니다 하고 확실한 출구를 제시해줄 그런 새로운 삶의 패러다임을 발명하는 일이에요. 이런 어마어마한 목표를 공유하고 만난 두 사람, 그 관계가 평범하거나 지루할 틈이 대체 어디 있겠어요? 자, 오늘 해설 자료의 모든 내용을 꿰뚫으면서 여러분께 던지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당신의 이 거대한 삶을 함께 탐구할 연구 파트너는 과연 누구입니까? 혹시 지금까지 그저 내 생존을 의탁할 기대기 좋은 짝만 찾느라 지쳐있지는 않으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당장 그 시각을 완전히 180도 뒤집어 보시길 추천해드려요. 나의 지적 성장을 돕고 더 나은 세상을 향해 치열하게 함께 뛰어줄 동반자를 만나는 것. 저는 이게 의식이 깨어난 현대 세대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진화된 형태의 인연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새로운 시각이 여러분의 관계 그리고 삶 자체를 한 차원 더 높게 이끄는 흥미로운 자극제가 되었길 바랍니다.